잠깐 쉬었더니 금방 땀이 식네. 날씨는 덥지 않다는 뜻인데 좀 더 있으면 춥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 비교적 산은 완만한 편이네. 가볍게 등산하기는 좋겠는데, 그리고 길이 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네.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으려니까 특이한 버섯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 조그마한 게. 아, 바퀴벌레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도시에서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산속에도 있구나. 그 바닷가 근처 가면, 어제도 이제 바닷가 근처 갔다 왔잖아요. 그 바퀴벌레처럼 생긴, 바퀴벌레는 아닐 텐데 그런 게 되게 많던데. 개도 많고, 막 길가로 막 개들 기어다니더라고. 근데 그 바퀴벌레 비슷한 것도 지금 많은데, 그게 꼭 그 방파제나 이런 쌓아놓은 그런 데서 유독 많이 눈에 띄던데, 개들도 일종 생긴 거 바퀴벌레 비슷하게 생겼던데, 개들은 뭔가 몰라. 잠깐 쉬었더니 왜 이렇게 발이 무겁지? 여기 살짝 가파르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지금 영상에 잡히려나 모르겠지만, 이 송충이 비슷한 게 이렇게 거미줄 비슷한데 매달려 있더라고. 이 매달려 있는 건지 스스로 이 지금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거미가 송충이었다가 거미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이 지금 거미줄이 있다는 얘기도 어딘가요? 얘가 그러니까 스스로, 거미도 송충이처럼 그런 시절이 있는 건가? 스스로 지금 거미줄 같은 걸 내뿜는다는 얘긴데, 지난번부터 궁금했던 건데, 몇 번 보니까 아니, 송충이 비슷한 게 공중에 매달려 있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미가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는 모르겠네. 거미는 알을 낳나? 그래서 저렇게 송충이처럼 자라다가 거미로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 송충이 비슷한 게 거미줄을 같이 입에서 뭔가를 내뿜어 가지고 저렇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다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가면은, 10대 20대 때는 되게 나는 열정적으로 살았고, 사실 10대 이전에도, 어렸을 때에도 나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늘
뭔가에 심취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노는 곳에 굉장히 흠뻑 빠져 있었지. 다른 아이들보다 확실히 빠져 있었어. 점심때가 되거나 저녁때가 돼서 아무개야 밥 먹자 하고 걔네들 엄마가 부르면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 왜냐면 놀이를 중단해야 했으니까. 진짜 밤 늦게까지 놀고 싶었는데 어두워지면 놀 수 없다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놀이 심취해 있으면 온통 그 순간에 빠져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완전히 놀이에 열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뭔가에 집중해 있는 삶이었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뭔가에 열중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렇게 아이들과 놀 수 없는 시간에는 집에서 기른 개와 산책을 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했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뭐 TV를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내가 TV를 유일하게 보는 건 주말 영화였나? 그 시간에 열중해서 TV를 보는 시간 딱 그 시간밖에 없었지. 주말에만 하는 그 주말 명작 영화, 그게 끝나고 나면 밤 12시가 넘거든. 그 부모님한테 몇 번 혼난 적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영화가 끝나면 출연진들과 뭐 스태프들 쭉 올라가면서 영화의 음악, 영화에 삽입됐던 배경음악 나오면서 쭉 어떤 그런 영화에 대한 그 출연진들, 스태프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간략한 뭐 이야기거리,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글로 쭉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제 영화가 끝나면 그 장면이 나오면 이제 영화가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거나 이제 TV를 끄잖아. 근데 나는 그 끝까지 봐야 돼. 왠지 모르게 그 올라오는 그 스태프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주 간략하지만 영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배경 음악들, 그리고 가끔씩 그런 자막이 올라오면서 에피소드 같은 그 장면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걸 끝까지 난 보고 싶더라고. 사실 내가 좀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영화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을지도 몰라. 장비를 사서 영화를 찍겠다고 했을지도 몰라. 내가 영화를 찍게 되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장면을 묘사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촬영 기법이 약간 미국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홍콩 스타일에 가깝지. 빛의 조명, 빛의 각도, 공기의 느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 그때 상황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때 공기도 달라지고 모든 빛 같은 것도 달라지거든. 사실은 물론 이제 달라진다기보단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반했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시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이 평소하고 다른 형태를 지니는 거지.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숲길을 걷고 있지만 이 숲길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비춰본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필름 속에 재조명해서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숲길에 대한 빛의 투영 효과라든가 그게 좀 더 이제 극대화 시키는 거지, 영화상의 필름 속에서. 그리고 적당하게 뭐 그 필터 효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효과들을 줌으로써 단순히 영화상의 어떤 장면이 뭐 멋지게 하려기보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려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반했다라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라는 그 상황, 그것을 내 개인적인 그 느낌을 모두 총동원해서 빛과 공기 뭐 여러가지 다 총동원해서 소리까지 그 한 컷의 장면에 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모든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컷을 날리게 되는 거지. NG라고 해야 되나? NG를 날리게 되겠지. 내가 표현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표정 연기를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그래서 감독은 이거겠지. 예를 들어서 조명 감독이 조 감독이다 그러면, 조 감독 조명을 조금 더 위로 하고 조금만 약하게 써봐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지. 그것은 단순히 화면상의 인물들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런 내 기억 속에 있는, 자제되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내가 느낀 감정대로 재현하고 싶은 충동에서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반했을 때 그 순간의 느낌, 그래서 그대로 영화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마치 움직이는 그림이지만, 그림이잖아 이것도 일종의 영상이니까. 그 한 컷 하나가, 한 장면 하나가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담아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거지. 물론 그런 거에 치중하는 감독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치중하는 감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스타일은 있겠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감독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영화 배경음악이라든가 어떤 효과음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표현됐을 때 다시 그대로 그때 상황을 적나라하고 정말 그때 상황에 맞는 그 감정 그대로 소환해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그런 감독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컷컷의 영화의 묘미다. 그래서 이런 열정이 없이는 영화를 단순히 상업적으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목적만으로는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을 쏟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화를 촬영하게 된다면 이런 요소들을 되게 민감하게 다룰 것이며 허투루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면 그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내가 미술과 음악과 그런 데 관심이 있었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종합적인 예술로서의 영화를 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을 했을 수도 있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실은 내 개인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들을 영화로 표출해 내므로써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 자체가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실제로 멋진 주인공들이 펼쳐지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렇게 감동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차들이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나 보네. 아니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차인가. 산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 자, 여기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연실봉 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곳이 군사시설이라는 뭐하는 곳일까? 건물이
3개나 되네, 산속에. 등산하는 사람의 차량은 아닌 것 같고, 이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소망도 있다. 갑자기 영화 감독 얘기하니까 한 친구가 떠오르는데, 내가 한참 열정적으로 보내던 20대 시절에 영화를 찍겠다고 그렇게 방황하던 영혼인데, 지금도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 건 있을련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불갑산 연실봉이 왜 길이 두 갈래일까? 움직이면 땀이 나고,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무거워졌지. 이상하네. 살짝 기관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감독은 거기 출연하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미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역을 맡을 탤런트를 섭외하는 거지. 그럼 그 내면에는 이 연예인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 영화를 찍었을 때 충분히 호소력이 있고 영화가 흥행할 것이다 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무명 배우를 갖다 쓰기에는 너무 모험이잖아. 검증이 안 돼서. 그동안 봐왔던, 그리고 연기를 쭉 지켜봤던 사람, 탤런트 중에 가장 이 역할에 어울릴 만한 주인공을 찾는 거니까. 주인공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그런 기준으로 캐스팅을 하겠지. 단순히 이 연예인은 흥행을 항상 하는 연예인이니까 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게 흥행을 하는 연예인 치고, 연예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영화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연예인 치고 어떤 작품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오히려 감독이 원했던 것보다 더 풍부하게 소화해내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예술가들, 서로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의 어떤 열정과 노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감독의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 작품에 맞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스팅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캐스팅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 표현될 때 그 작품이 의미가 있고, 설령 흥행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거로서 작품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쉽게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올라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기서 올라온 건가, 저쪽에서 올라온 건가. 어쨌든 봉은 봉은대로 이어져 있을 거니까. 내 길은 이미 파악을 해뒀으니까 어디서 올라왔는지 중요하지 않긴 한데, 아마 이쪽 어디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오, 원래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거기랑 좀 비슷하네. 지난번에 갔던 낙조들랑 이런 거 설치해놓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겠지. 아무튼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내려보면 소름 끼친다.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되네. 왔으니까 구경은 하고 가야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고, 안 움직이면 죽고 그러네.
왜 대낮에 후레쉬가 더 흐리다는 거 배터리 더 빠이 달게. 좀 전에 그 바위길 지나오면서 영상에는 내가 일부러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젊은 두 청년이 지금 지나갔는데 그냥 물통 하나씩만 들고 올라온 것 같더라고. 여러 번 산행을 한 사람이라면 물통만은 챙기지 않지. 그냥 오늘 하루 친구끼리, 오늘 우리 추석 맞지? 아마 고향에 내려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특별히 뭐 그러니까 산이나 한번 같이 갔다 오자 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젊은 두 청년이 지나가는데 산행을 자주 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여기까지 한 30분 지났으려나? 34분 지났는데. 이거 배가 살짝 아파서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가? 왜 이렇게 발이 무겁게 느껴지지? 사람이 떠오는구나. 잠깐 여기 있어. 그랬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꽃무렵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셨어요? 아무튼 주차장에서 올라왔어요. 그 주차장 그 옆으로요? 끝에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쭉 그 직진하는데 아니고 옆으로 올라왔어요. 옆으로? 예. 저희가 처음에 길이 올라다가 혼자 오셨어요?
방금 뭔가를 질문하신 남자분의 미소에서 어제 잠깐, 원래 TV를 내가 잘 안 보는데 어제 이제 다시 숙소까지 돌아갔다 다시 여기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근처에 모텔에서 지금 묵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행을 하는 중인데, 그래서 모텔에 가서 TV를 잠깐 틀어놓으니까 뭐 그런 걸 하더라고. 그 이연복인가? 셰프? 그분이랑 김민종 뭐 개그우먼 걔 누구야? 김용만인가? 뭐 걔랑 또 젊은 뭐 요즘 뜨는 뭐 젊은 가수 같은데 가수랑 뭐 해서 몇몇 그렇게 개그맨 뭐 아무튼 유명인들이지, 같이 이제 무슨 일본 답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움직일 때보다 식사할 때 이제 가만히 앉아서 대화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이제 화면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연복 셰프 같은 경우는 내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접할 때 약간 그 미소가 뭐랄까, 이 사람은 좀 고생을 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미소가 살짝 섞여 있거든. 물론 이제 다 그 나이 때쯤 되면은, 그리고 남자라면 가정을 또 지켜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없을래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미소가, 그러니까 그게 선한 쪽으로, 좋은 말로 하면 선악지고 나쁜 쪽으로 하면 좀 미련하다, 조금 더 현명하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무모한 고생을 통해서 얻은 점에서 나오는 약간 그 고뇌의 그런 지난 날의 흔적들이라고 할까, 아마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미소를 흔히 발견하고, 뭐 가까운 예로 조금 아직 뭐 그 부분에 비하면 나이는 덜하지만 김용만이라든가, 김용만 맞아, 아니 뭐 김민정도 뭐 조금 뭐 나이에 든 축에 속하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아직은, 아니 이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에게서는 좀 그런 미소가 미소 속에서 덜 느껴지는 반면, 내가 항상 느끼는데 그분한테는 그런 게 좀 있거든. 이게 뭐 솔직히 내가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다지 썩 마음에 안 드니까 느껴지는 걸 텐데, 나한테도 그런 미소가 분명히 있을 걸. 그건 뭐 사람 환경이 그렇게 맞는 거니까, 이미 내 살 속에, 피부 속에, 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고통의 경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 아무튼 좀 전에 지나친 그분에게서 그런 게 살짝 느껴지면서 어제 본 TV에 이연복 셰프의 얼굴이 떠오르네. 사실 어떤 때는 명확하게 잘 정의를 내리질 못하겠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나는 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 이렇게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인데, 행복이고. 지금 몇 분 지났지? 조금만 더 갔다 오셔야 되겠다. 이 계속 오르니까 땀이 나네. 원래 이 바위에 무슨 봉 같은 게 박혀 있었나 본데, 봉이 다 어디로 갔을까? 추석에도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네. 아까 젊은 친구들은 친구일 것 같고, 그 이번에 내려가신 분들은 부부 같은데, 하긴 막상 추석이라고 해서 뭐 친지 가족들 모이는 것도 잠깐이고 딱히 심심해. 벌써 지금 나는 지금 연휴 내내 일을 하다가 어제 오늘 산행을 하는 건데, 금요일부터 쉬지 않았나? 금토 일 월 4일째면 벌써 지루할 때 됐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TV를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거나, 그리고 또 모처럼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 기름진 음식 먹거나 뭐 이러다가 연휴를 다 보낼 텐데,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가볍게 등산하는 것도 좋지 뭐. 사실 연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물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연휴가 좀 그나마 길기 때문에 뭐 온천을 즐긴다든지 그렇게 푹 쉴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요리 주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 충분히 그렇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재충전해서 다시 또 열심히 일해서 멋지게 또 돈 벌고 사업도 키우고, 단순히 연휴가 그냥 연휴가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는, 나도 후자의 삶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나의 직계의 가족들은 이런 조금은 긴 연휴가 있을 때 쉬었다 올 좋은 곳에,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가까운 일본에 온천에 온도 담그고 일본의 좋은 음식도 먹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쉬었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상. 근데 그걸 사실 못하지 우리가. 단돈 몇백을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쓰고 그냥 소진될 금액인데 그런 몇백만 원을 지출하기가 아예 긴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여행 목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모아 놓지 않는 이상은 계획적으로 뭐 슈퍼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난 지금 이렇게 혼자서 지금 연애를 보내고 있는 거고 오늘 또 산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여유가 있어서 미리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해놓고 예약 다 잡아놓고 비서를 통해서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으로 가까운 곳에 들러서 가족들과 보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명절을 나는 보내고자 하거든. 이렇게 항상 똑같은 그런 명절이 아니라 내가 늘 그랬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명절만 되면 더 우울해지더라고. 혼자 있어서 우울하다기보다는 같이 있을 때 더 우울해지거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고 아마 핸드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좀 해야 되겠어. 여기서 쉬었다 간다.